안녕하세요. 두 아이를 키우며 자그마한 변호사 사무실을 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밝은 태양 아래에서도 그림자는 생기는 법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정신없이 돌아가는 화려한 이 세상에도 어둠이 있고 힘든 사람들은 늘 있으니까요. 사실 저 역시 그런 기나긴 어둠과 힘든 시간을 견디고 헤쳐나온 사람들 중 하나인데요. 저는 제가 왜 변호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겪었는지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도시 외곽에 사무실을 하나 얻어 일을 하는 인권 변호사입니다. 남편은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에서 바르게 자란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애들은 이제 중학생인데 딸 하나, 아들 하나를 연년생으로 두고 있답니다. 덕분에 집안은 활기가 넘치다 못해 둘이 투닥거리느라 좀 시끄러워요. 물론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이가 아주 좋아서 서로를 잘 챙겨주고 양보도 할 줄 아는 착한 아이들이지만은요. 이렇게 지금이야 먹고 사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 아주 어렵게 자랐습니다. 아버진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께선 종종 가정부 일이나 이사하는 집 청소를 도와주며 돈을 버셨죠. 덕분에 외동이었던 전 자연스럽게 밤 늦게까지 혼자 집을 지키는 일이 아주 많았어요. 학교를 다녀와 혼자 밥을 챙겨 먹고 밤이 깊어가도록 혼자 책을 보고 숙제를 하며 부모님을 기다리곤 했죠. 쓸쓸하다면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저를 애지중지하셨고 두 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까요. 특히 아버지를 떠올릴 때면 전 지금도 눈시울부터 뜨거워지는데요. 아직 제가 철이 들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남은 기억들이 많지가 않아 더 그렇습니다.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종종 사들고 오시던 시장 통닭이니까요. 가끔 일찍 퇴근하시는 날엔 꼭 시장에 들러 통닭 한 마리 사오시곤 하셨는데 그걸 늘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던지 없는 살림에 1,000원, 2,000원도 아껴야 하는 형편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늘 혼자 집에 있는 제게 미안해서 그러셨다는 걸 그땐 왜 몰랐을까요? 아직도 그때 아버지와 나누던 대화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요. 손주야, 그게 그렇게 맛있어? 우리 손준 시장 통닭이 좋아? 아빠가 좋아? 통닭. 뭐? 아빠 서운한데? 안 되겠다. 우리 손주 나중에 통닭가게 사장님이랑 결혼해야겠는데? 아끼며 살아야 하긴 했어도 세 식구 먹고 살기 나쁘지 않았는데 1990년 초,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집안 사정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죠. 통닭은커녕 집에 쌀이 떨어지거나 며칠 동안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일도 많았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철이 들고 나서 알게 된 사정이지만 당시 아버지께서 일하시던 공장에서 몇 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았었다고 해요. 매번 다음 달에 주겠다, 그 다음 달엔 또 다음 달에, 이게 반복되었던 거죠.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 모두 사정은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그게 몇 개월이나 지속되니 아무도 버틸 수가 없었다네요. 매일 공장에 출근을 해 바쁘게 일은 하는데 돈이 없어 월급이 늦는다는 말을 세상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결국 아버지를 비롯한 공장 직원들 모두가 단합해 농성이 시작되었고 공장 측과의 대립이 시작되었다고 해요. 공장 측은 한 달치 월급을 찔끔 내어주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거기에 넘어갈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그렇게 농성과 시위가 하루 이틀 지나 일주일, 2주일에 들어가자 뉴스와 신문에도 보도가 시작되었답니다. 규모가 큰 공장은 아니라서 크게 화제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공장 측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었죠. 하지만 공장 측은 직원들의 농성과 시위를 대화로 풀어나갈 생각이 없었대요. 그날도 아버지와 아버지 공장 동료분들 모두 시위 중인 막사에서 밤을 새고 있었는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 농성을 강제로 진압하려고 했던 겁니다. 다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기에 방심하고 있었고 순식간에 일이 벌어졌대요.
물건을 부수고 사람들을 끌어내서 마구 때리고 짓밟고 모두가 혼비백산한 틈에 그렇게 막사가 철거되었던 거죠. 그때 농성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 병원에 실려갔는데 아버지도 그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특히 뇌 손상이 심각했어요. 상황이 좀 괜찮은 사람들은 그래도 금방 퇴원했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화를 받고 놀라시던 어머니의 목소리와 그 얼굴이, 그리고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서 봤던 창백한 얼굴로 깨어나지 않던 아버지의 그 모습이요. 어머니께선 병원에 달려가자마자 아버지가 누워있는 침대 앞에 그대로 힘없이 허물어지셨어요. 벌벌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 얼굴을 힘겹게 쓸어보고 오열하고 절규하셨죠. 하지만 아버지께서 머리를 심하게 맞아 그대로 혼수 상태에 빠지셨고 계속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매일 병원으로 달려가 아무리 불러도 전처럼 웃어주거나 대답해 주시는 일은 없었죠. 어머니께선 공장 측을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겠다며 백방으로 알아보신 한편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간호하셨어요. 근데 아무런 지연도 학연도 없는 평범한 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뭐가 있겠어요? 그저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경찰을 찾아가 부탁하는 게 한계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낮은 일에 매달리는 게 금방 지치고 또 힘들 법도 하고만 어머니께선 포기를 모르셨어요. 매일 학교가 끝나고 병원으로 와 울고 있는 절 달래며 이렇게 말하셨죠. 선주야, 우리 선주 울지 마. 아빠 꼭 깨어나실 거고 그 사람들은 모두 벌을 받게 될 거야. 왜냐하면 그러라고 나라에서 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나쁜 사람들은 벌 받으라고. 그러니까 울지 말고 씩씩해져야 돼. 아빠가 우리 선주 웃는 얼굴 제일 좋아하는 거 알지? 아빠 일어나서 선주 우는 거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아빠 일어나시면 웃으면서 인사해야지. 제가 뭐라 대답했는진 기억이 나질 않아요. 울다 지쳐 고개를 끄덕이고 아버지 옆에 엎드려 잠들었던 것도 같네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때 어머니의 그 모습이 무척 든든했고 그 말을 제가 철석같이 믿었다는 거였어요. 그 믿음을 배신하고 회사는 그저 벌금형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걸로 끝이 나버렸지만은요. 어머니께선 법이 회사를 제대로 벌하지 않자 아버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그때 농성에 참가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모아 시위를 벌였습니다. 공장 앞에 천막을 치고 머리에 띠를 묶고 재판 결과에 불복했죠. 공장 측은 당연하다는 듯 그런 어머니와 피해자들을 무시했고요. 그렇게 일주일, 이주일, 한 달, 두 달,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고 결국 어머니 혼자만이 그 자리에 남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라며 남편도 남편이지만 애도 돌봐야 하지 않느냐며 어머니를 설득했고요. 그리고 그러던 중 결국 저희 아버지께선 사망하셨어요. 비록 깨어나지 못하고 있긴 해도 뇌사까진 가지 않으셨는데 누워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2차 감염이 일어났고 그렇게 허망하게 눈을 감으셨죠. 그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던 공장 측 책임자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어요. 세간의 이목을 의식이라도 했는지 장례식장으로 기자들이 찾아오고 취재가 이어질 기미가 보이자 쥐꼬리만한 돈봉투를 어머니 손에 쥐어주려고 했죠. 어머니께선 그간 죄송하다 한마디 없던 공장 측이 아버지께서 죽고 나서야 장례식장으로 찾아온 것에 대해 분노하셨어요. 그놈들이 쥐어준 그 얄팍한 돈봉투를 면전에 던지시곤 침을 뱉어주셨죠. 나 이 돈 못 받아. 내 남편 목숨값을 나보고 받으라고?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니들이 그러고도 사람 새끼냐고. 다 필요 없고 내 남편 살려내 이놈들아.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 남편 살려내라고. 이 쓰레기 자식들아. 내 남편 당장 살려내. 아이고 거참. 저희도 돈이 있으면 당연히 드렸지요. 저희라고 뭐 안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그냥 이 돈 받으시고 이제 그만 마음 푸세요. 애초에 사실 다 오해가 있었을 뿐인데 정 과장이 무리하게 시위를 주동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암튼 이것도 엄청 무리해서 드린 겁니다. 다른 분들은 챙겨드리지도 못했어요. 뭐 아니면 돈이 부족해서 그러시나?
더는 저희도 어려워요. 앞으로 혼자 애 키우시려면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챙기시는 게 나을 겁니다. 어머니께선 공장 측이 주는 더러운 돈을 모두 꿋꿋하게 거절하셨어요. 그런 더러운 돈을 받으면 아버지께서 눈도 제대로 못 감으실 거라며 공장 측 사람들이 올 때마다 쫓아내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께선 공장 사람의 아들이 분식회계로 이중장부를 만들어 회사의 돈을 빼돌린다는 걸 내부 고발을 하셨었대요. 공장 측은 그런 아버지의 고발을 당연하게도 묵살했고요. 그렇게 돈을 빼돌려 자신들의 배만 불리면서 사람들의 월급은 주지 않았던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농성도 하고 시위도 했던 건데, 그 사람들은 모두 가벼운 벌금형만 맞고 끝이 난 거였고요. 어머니와 함께 시위를 하셨던 다른 분들도 생활이 어렵다 보니 돈을 받고 시위를 그만두신 거였습니다. 시위를 멈추는 대신 공장으로 복귀하고 소정의 위로금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말이죠. 장례식장에 찾아온 사람들은 뒤늦게 어머니께 미안해했지만 어머니께선 괜찮다, 이해한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처절하게 아버지를 보내셨어요. 그날 저도 어머니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온 아버지를 끌어안고 어머니께선 그야말로 대성통곡하셨죠. 여보, 나 씩씩하게 살게. 우리 선주 잘 키워서 시집도 보내고 손자 소녀 낳는 것도 보고 그러고 나서 당신 만나러 갈게. 사는 동안 당신 고생만 실컷 하게 해서 미안해. 여보. 그렇게 어머니께선 언제까지고 절 내버려두고 가망도 없는 일만 붙잡고 있을 순 없다며 모든 싸움을 그만두셨습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 살아가겠다며 그렇게 아버지와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제가 좀 크고 이런 일들을 이해하고 난 뒤에 그게 얼마나 슬프고 억울하던지, 그 모진 세월 억울함을 다 견디고 싸워오신 어머니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감사하고, 또 그렇게 억울하고 원통하게 눈을 감은 아버지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심정은 정말이지 말로는 다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제가 변호사의 꿈을 꾸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이후 어머니께선 혼자 온갖 굳은 일을 다해가며 돈을 모으셔서 시장에 작은 국밥집을 여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법대에 들어가 사시를 패스하는 동안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안타깝게도 제가 20대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제가 결혼하고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셨지만, 제가 변호사가 되었을 때 그때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어머니께선 저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개천에서 용났다며 시장 사람들 모두를 불러 모아 식사를 대접하고 잔치를 여실 정도로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 아직도 여전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을 하루에도 몇 번이고 곱씹어 봅니다. 선주야, 아빠 아직 기억나지? 그렇지? 엄만 이제 곧 아빠를 만나러 갈 것 같구나. 엄마 없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만 선주 걱정 하나도 안 한다. 우리 선주 아빠 닮아서 착하고 똑부러지고 바르게 잘 컸으니까 이제 이 엄마 없어도 잘할 수 있어. 그렇지? 그냥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엄만 우리 선주가 아빠를 잊지 않았으면 해. 그래서 이 세상이 돈 많고 힘센 놈들이 아니라 착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돌아갈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가 되어줬으면 한다. 선주야, 엄만 선주 믿어. 우리 선주 약속 지켜줄 거지? 네, 알았어요. 꼭 지킬게요.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싸울게요. 저는 그렇게 엄마와 약속을 하고 올바른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다짐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삶이 녹록지 않더군요. 제가 여자란 이유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어떤 날은 정말 너무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참 많았답니다. 한 번은 제가 맡은 의뢰인의 사건이 재판에서 패소한 일이 있었는데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딱 의뢰인이 그러더라고요.
이래서 여자 변호사 쓰지 말랬는데. 아, 진짜. 당신 이러고도 변호사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이걸 질 수가 있냐고.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당신 때문에 나 재판에서도 지고 지금 손해가 얼만 줄이나 알아? 여자가 변호사랍시고 콧대만 높아가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집에서 밥이 나고 살림이 날 것이지. 아, 정말 재수온 붙었네. 해당 건은 처음부터 증거가 너무 부족했고 의뢰인이 진술을 자꾸만 번복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케이스였어요. 저는 그래서 적당히 합의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변호사인 제게까지 숨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 계속 말했지만 의뢰인이 고집을 피워 재판까지 갔던 거였고요. 여자란 이유로 그런 말을 듣는 게 한두 번도 아니었기에 적당히 처리하고 넘기긴 했지만 그럴 때면 정말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곤 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세간의 편견과 잣대에도 제 선택과 가치관 그리고 제 일을 존중해줬어요. 항상 옆에서 절 응원해 주었고 시댁 시부모님들 역시 뼈대 있는 교육자 집안으로 며느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막을 수 없다며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죠. 제가 일이 없어 변호사 사무실 월세를 고민해야 하는 달이면 어떻게 아셨는지 슬쩍 대신 입금을 해주시기도 하고 반찬이며 간식거리를 몰래 채워주기도 하셨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돌아가신 저에게 시어머니 시아버진 그야말로 부모님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존경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 40대가 되었고 또 50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두 분을 보면서 정말 어른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늘 배우고 있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하룬 저녁 늦게 시부모님께서 같이 밥 먹고 들어가자 하셔서 퇴근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사무실로 뛰쳐들어오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 당황한 사이 두 분이 여자분을 먼저 자리에 막 앉히시곤 울고 있는 여자분을 달래시면서 차를 내어주셨고요. 아이고 아가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그래 여기 앉아봐요. 우리 이상한 사람 아니고 여기 변호사가 우리 며느리예요. 우리 남편이 저기 입구에서 단단히 지키고 누구 오나 안 오나 지켜보고 있으니까 마음 놓고 우선 차라도 좀 마시면서 진정을 해요. 세상에 이렇게 멍이 들어선 춥진 않고 이 엄동설 안에 맨발로 이게 다 뭐야. 팔이 아주 얼음장 같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작은 손난로 하나 꺼내올 테니까 여기 앉아 있어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 여성분은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된 주부였는데 남편이 매일 가정폭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 어쩌다 노름에 빠져선 불법 도박장을 찾아다니며 화투를 치면서 사람이 변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도박장에선 보통 사람을 꼬여내기 위해 처음에 몇 번 정도 돈을 잃어주는데 남편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버린 거죠. 남편은 그렇게 돈을 계속 잃자 차를 팔고 집 보증금을 빼서 탕진을 했대요. 그 이후엔 급기야 대출을 받고 멀쩡한 회사를 간두더니 도박장에서 내주는 말도 안 되는 이자에 사채까지 썼고요. 여자분이 울면서 매달렸지만 그 남편은 매번 딱 한 방이면 되는데 왜 참견을 하느냐, 여자가 뭘 아느냐며 주먹질을 했답니다. 결국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쥐어짜서 쓰고 나선 상실감으로 술독에 빠져 매일 여자분을 때리며 돈 벌어오라고 큰 소리를 냈다고 했어요. 여자분의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가슴 깊숙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루 이틀 맞은 것이 아닌 게 분명한 울긋불긋한 멍자욱이 그간의 고통과 괴로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저는 제가 이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진단서를 끊고 여러 진술과 증거들을 확보했고 경찰서에 같이 고소장을 넣기도 했죠. 그리고 당장 갈 곳이 없을 여자분을 위해 임시 거처도 마련해드렸고요. 그런데 어느 날 여자분이 괜찮은가 하고 임시 거처에 들렀더니 시부모님들께서 그 여자분에게 밥상을 차려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실 여자분에게 임시 거처를 얻어줄 때 시부모님 도움이 있었거든요. 집도 모자라 이렇게 반찬이며 생필품이며 힘내고 살라며 조건 없이 도와주는 시부모님들을 보며
참 존경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섬세하고 제가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셨죠. 그렇게 여자분의 사건을 변호하고 이혼을 조정하는 동안 저는 든든한 시부모님과 남편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덕분에 그 도박에 중독된 폭력 남편과의 이혼은 물론 접근 금지 위자료 또한 받아낼 수 있게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고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사실 그동안 몇 번이나 여기저기 도움을 청해봤는데 선생님처럼 도와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막막했는데 선생님 덕에 제가 새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저 이제 열심히 살려고요.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요. 정말이지 감사드립니다. 여자분의 감사 인사를 받으며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어깨를 토닥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가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어쩌면 이렇게 저를 도와주는 남편과 시댁을 만난 건 다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지켜봐주고 계시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존경할 수 있는 어른, 배우자를 만나는 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겠다 다짐도 했죠. 물론 제가 늘 승소하는 승률 좋은 변호사는 아니라 패소할 때도 있고 그래서 힘들고 절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송사라는 게 그렇듯 참 말로 못할 우리가 살면서 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일도 많이 보게 되니 그 고생이나 괴로움이야말로 다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 길을 걸은 덕에 기적 같은 인생에 다시 없을 인연을 맺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만난 그 기적은 12살 꼬마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날이었죠. 그날도 전 간간히 걸려오는 무료 법률 자문 전화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어요. 점심이 좀 지난 때였는데 직전에 통화했던 무료 법률 상담권이 길어지면서 머리가 좀 아파진 참이었죠. 겨우 전화를 끊고 밥이라도 먹을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갑자기 사무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사무실 방문 상담 약속 같은 건 없었는데 하며 밖을 내다보는데 제가 여태껏 변호사 일을 하면서 만난 의뢰인 중에 가장 작고 귀여운 의뢰인이 저를 말똥말똥 올려다보더군요. 어머 세상에, 여긴 어떻게 왔어요? 엄만 어디에 계시고? 의뢰인의 정체는 기껏 해봐야 초등학생 정도나 될까 하는 아주 작은 여자아이였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우선 의자에 앉으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애가 펑펑 우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곤 여자애가 제 손을 잡아 끌더니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손에 쥐어주더군요. 갑자기 이게 뭔가 싶어 봤더니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제 손에 쥐어주더군요. 아빠가 밥을 굶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아빠가 밥을 굶고 계시다고? 네, 집에도 안 와요. 벌써 몇 밤 지났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봐도 아무 말씀 없으시고 맨날 울어요. 여기가 변호사 사무실 맞죠? 학교 근처에 여기가 보여서 저희 아빠 좀 살려달라고 부탁드리러 왔어요. 제발 우리 아빠 좀 변호해 주세요. 저는 작은 여자아이가 눈물을 그렁그렁하니 울음을 터뜨리는 걸 보고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이를 소파에 앉혀두고 급하게 과자와 주스를 꺼내 앞에 놔주고는 살살 달래가며 우선 이야기를 들었죠. 이 귀여운 의뢰인의 이름은 정장미로 12살의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의 사연은 바로 이러했습니다. 장미의 엄마는 장미가 아주 어릴 때 사라지셨다고 해요. 어느 날 곤히 낮잠을 자려는 장미에게 돈을 벌어오겠다며 딱 100밤만 자고 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장미는 아빠에게 이 이야기를 했고 아빠가 놀라 엄마를 찾으러 뛰쳐나갔지만 찾지 못했답니다. 물론 100밤이 지나도 장미의 엄마는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게 아빠와 할머니 셋이서 계속 살게 되었고요. 장미 아빠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장미 아빠가 매일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과자를 안 사주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 번은 장미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아빠가 마트에 갔을 때 몰래 카트에다 과자를 넣었는데
계산대에서 돈이 모자라다며 직원이 뭐라고 해서 아빠 얼굴이 새빨개졌다고요. 아빠가 잘못 넣은 것 같다고 직원에게 이야기하길래 잘못 넣은 거 아니라고 말을 했는데 아빠가 다시 가져다 놔서 너무 슬펐다고요. 그런데 장미를 가장 슬프게 했던 건 마트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아빠가 미안하다고 사과한 일이었다고 하더군요. 장미야, 아빠가 미안해. 우리 장미 과자 많이 먹고 싶은데 아빠가 못 사줘서 너무 미안해. 아빠가 꼭 돈 받아와서 우리 장미 먹고 싶은 과자 다 사주고 치킨도 피자도 다 사줄게. 장미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엉엉 울면서 과자 하나 못 사줘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서 장미도 그때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빠 미안하다고 과자 먹고 싶다고 안 할게 하면서 펑펑 울었다더군요. 문제는 그 뒤로 아빠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오는데 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화가 난 것 같다고. 할머니가 아빠가 회사 때문에 지금 밥도 못 먹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할머니가 장미와 놀아주고 밥도 해주고 있지만 장미는 아빠가 너무 보고 싶다며 제게 아빠를 데려와 달라고 했습니다. 아빠만 돌아오면 과자는 안 먹어도 된다고 전해달라고 하면서 말이죠. 아마 장미는 변호사라는 일이 사람을 설득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인 줄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장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저는 이 일이 마냥 해프닝이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장미 아빠가 장미에게 과자 하나 사주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된 부분이나 회사 때문에 밥을 못 먹는다는 부분이 그저 장미가 어려서 어휘력이 부족해서 설명을 잘못한 것 같지가 않더군요. 전 그래서 우선 어른들을 만나 이야기하고 확인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장미의 손을 잡고 장미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장미 할머니께 아주 놀랍고 화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할머니는 갑자기 제가 장미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서자 화들짝 놀라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눈시울을 붉히시더니 그간의 자초지종을 이야기해 주시더군요. 장미 아빠의 이름은 정대만으로 현재 부당해고를 당해 1인 시위 중이었습니다. 회사의 비리를 파악하고 공익 제보를 했는데 도리어 회사 측에선 해고 처리를 해버린 거였죠. 장미 아빠는 회사에서 해고되기 전에 월급도 받지 못한 채 그 사람들의 노예처럼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수발을 들어야 했답니다. 당장 회사에서 잘리면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라 그걸 거절하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람을 몇 개월이나 부려먹고 책상까지 치우더니 어느 날 갑자기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해고를 하고 소송을 걸겠다며 협박까지 하고 있었던 거죠. 장미 아빠는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다며 회사에 항의했지만 회사는 묵살했대요. 그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얼만데 퇴직금은커녕 월급조차 주지 않았죠. 장미 아빠는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지만 다들 그렇게 곧바로 처리되는 일이 아니라며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고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다고 합니다. 결국 장미와 그 일이 있고 나서 사생 결단을 내겠다며 장미 아빠가 단식 투쟁에 들어가게 됐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회사 앞에서 어떻게든 먹고 살아보겠다고 곡길 끊고 그러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죽을 가져가도 통입에 대질 않고 일주일이 다 돼가요. 아이고 변호사 선생님, 이러다 진짜 사람 하나 잡게 생겼어요. 전 정말이지 이제 아무래도 좋습니다. 오죽했으면 저 어린 것도 선생님을 다 찾아갔겠어요. 제발 선생님,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다 늙은이 노인네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냥 어떻게 제 아들 좀 살려주세요. 예. 벌써 며칠째 단식 투쟁이란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사람은 물 없이는 3일을 버티지 못하고 곡기를 끊고는 열흘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벌써 일주일이라니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죠. 저는 할머니께 걱정 마시라 말씀드리고 장미 아빠가 있는 곳으로 서둘러 차를 몰았습니다. 그곳엔 과연 초라한 텐트 하나와 피켓이 널브러져 있었고 그 안에 창백하고 수척한 얼굴을 한 장미 아빠가 있었죠. 저는 위태로워 보이는 장미 아빠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무모한 단식 투쟁을 끝내게 하기 위해 설득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아빠 맞으시죠? 저는 변호사 김선주라고 해요. 이야긴 들었습니다. 많이 억울하시죠? 알아요. 화나고 많이 억울하고 또 절박하시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이러다 장미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혹시나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기게 되면 이 모든 고생과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다고요. 이러지 마시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야기도 다 들어드리고 같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고민해 드릴게요. 장미 아빠는 제 말에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매일같이 가져간 음식들은 손도 대지 않고 그 자리에 움직이질 않았죠. 억지로 끌어내서 병원으로 이송하려 해도 본인이 극렬하게 거부하며 나쁜 선택을 하려고 들었고요. 결국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장미 아빠의 얼굴은 점점 더 수척해져 갔고 이젠 한눈에 보기에도 몹시 위태로워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가 장미 아빠를 설득했어요. 그렇게 나흘의 시간이 흐르고 제가 또다시 장미 아빠를 찾았을 땐 이제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옆으로 쓰러져 겨우 숨만 쉬는 장미 아빠가 있었고요. 차마 눈을 뜨고 보기가 힘들 지경이었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사람이 독하게 곡길 끊을 수 있나 싶어 마음이 더 아팠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한참 어린 장미의 얼굴과 눈물로 얼룩진 할머니 얼굴까지 떠올라서 눈물을 참기가 힘들더군요. 저는 결국 힘없이 옆으로 누운 정대만 씨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장미 아빠, 이러시면 안 돼요. 억울하고 분통한 거 알아요. 근데 이렇게 고집 부리시는 거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장미 아빠는 혼자가 아닌데 장미 아빠만 바라보는 어머니도 계시고 장미도 있잖아요. 이러다 잘못되면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될지, 그럼 장미는 어떻게 될지 그 생각을 하셨어야죠. 이러지 말고 이제 집에 가세요.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집에서 장미가 얼마나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 장미가 아빠 보고 싶다고 얼마나 울고 있는데, 어서 일어나세요. 제가 어떻게든 다 해결해 드릴게요. 장미 아빠는 멍한 눈으로 절 보다가 장미 이름을 듣더니 그제야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마치 그 말이 주문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틀비틀 자리에서 일어나 장미가 보고 싶다며 중얼거리더니 자리에서 픽 쓰러져 버렸죠. 저는 곧바로 장미 아빠를 일으켜 물을 조금 먹이곤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내 소식을 들은 장미 할머니와 장미가 달려오고 세 가족이 눈물의 상봉을 하는 걸 지켜봤죠. 아이고 이놈아. 너 죽고 나면 다 늙은 나도 나지만 저 어린 거 어쩌라고 이런 짓을 해. 이놈아, 정신 차려야지. 그래도 어떻게든 살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억울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해 이놈아. 아빠 장미가 잘못했어. 다시 나 과자 안 먹을게. 아빠 어디 가지 마. 장미 아빠는 단식 투쟁을 그만두기로 저와 할머니 장미에게 약속하고 상황은 그렇게 일단락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어서 며칠간 잘 입원하면 퇴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참 다행이었죠. 그리고 저 역시 장미와 장미 할머니께 약속을 하나 했습니다. 장미 아빠의 억울함을 풀고 그가 밀린 임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이 사건을 맡기로 한 거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들 상대가 상대인지라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 은혜는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께서 비슷한 일을 겪으셨거든요. 제가 장미 아빠 일을 맡지 않으면 하늘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 혼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남 일에 이렇게 나서주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 뒤로 만사를 제쳐두고 장미 아빠 일에 매달렸습니다.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과 너무 비슷해서 저도 정말 진심이 되어 만반의 준비를 갖춰나갔죠. 장미 아빠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한 뒤에야 제게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수척하고 앙상한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제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죠. 전 그저 회사의 비리를 고발했을 뿐이었어요. 저도 이 회사를 사랑했고 10년을 넘게 일한 직원으로서 공익 제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공익 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어느 날은 제 자리에 책상까지 없애버렸더군요. 선생님은 모르실 겁니다. 어느 날 회사에 나갔는데 제 자리가 없어졌고 냄새나는 창고 안에다가 책상을 갖다 놔서 처음 한 달은 제 책상에 있던 자리에 멍하니 서 있기만 하다가 퇴근했어요. 하지만 회사의 행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서 직원들 앞에서 욕설과 갑질을 했다고 했고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다고 했습니다. 마치 장미 앞발 노예처럼 부려먹었다고 했어요. 심지어는 툭하면 소리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심기가 좋지 않은 날엔 뺨을 맞거나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 이 일 저 일을 시키며 조롱하는 일도 아주 많았다고요. 저는 장미 아빠가 겪은 일에 대한 목격자와 증인들을 알아내 긴밀하게 소통하며 여러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했습니다. 워낙 까다로운 건이라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몹시도 오래 걸렸어요.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도 그리고 재판이 시작되기까지의 시간도 많이 걸려서 제법 힘든 싸움이었죠. 어떤 날은 그 회사 측 변호인이 와서 저를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돈을 줄 테니 그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말이죠. 하지만 전 그대로 물러날 수 없었어요. 변호사의 본분을 잊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느 날은 장미 할머니가 보자기에 반찬들과 사골국을 끓여서 가져다 주시더군요. 우리 가족을 위해 고생하는 변호사님을 위해 뭐라도 챙겨주고 싶다면서 말이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요즘처럼 각박한 세상에 변호사님 같은 분은 드물 거예요. 수임료도 안 받으시려고 그러시고 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만 납니다. 그리고 몸이 많이 상하신 것 같은데 이것 좀 드세요. 제가 하루 종일 푹 끓여서 변호사님 드리려고 싸왔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것밖에 못 해드리지만 나중에 꼭 우리 아들이 승소하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에게 희망을 줘서 감사드려요.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우린 아마 지옥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일을 하라고 변호사란 직업이 있는걸요. 그리고 처음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지도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정대만 씨하고 비슷한 일을 겪고 눈을 감으셨죠. 그래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으려고 변호사가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대만 씨처럼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그러니 너무 고마워하지 마시고 제 일을 한 것뿐이니까 보잘것없는 저에게 고개 숙일 필요 없으세요. 아셨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늙은이가 많이 배웁니다. 솔직히 외롭고 지칠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장미 할머니가 사골국을 싸우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얼마나 힘이 났는지 몰라요. 사골국도 깊은 맛이 아주 좋아서 없는 힘이 다 생기려고 하더군요. 아마도 그 사골국엔 할머니의 정성이 담겨져 있어 그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전 다시 한번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신문회의를 하고 판정이 나오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상황은 장미 아빠에게 너무 불리했고 증인이 되어주겠다던 사람들이 사측의 로비로 말을 바꾸는 일도 많았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기자들까지 들러붙는 바람에 회사 측은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왔어요.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가며 동기들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솔직히 많이 힘들었어요. 역시 개인이 기업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것일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나더군요. 아버지께서 겪으셨던 일을 똑같이 겪고 있는 장미 아빠를 볼 때면 어쩌면 전 장미를 통해 어린 저를 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장기간 노력한 끝에 결국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무려 1년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였어요. 결국 판사는 부당해고를 무효화하고
사측에 부당해고 후의 기간만큼 평균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회사 측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죠.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장미 아빠, 장미 그리고 할머니까지 모두가 모여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데 저도 눈시울이 정말 뜨끈해졌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선생님께서 제 가족, 제 인생을 전부 구해주셨어요. 살면서 제가 누군가를 도운 적도 없었지만 누가 절 도와준 적도 없었는데 선생님 덕에 아직 이 세상에 희망이 있구나. 진심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 선생님 본받아서 앞으로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사람들 도우면서 살 거예요. 우리 장미 잘 키우고 그렇게 열심히 착하고 바르게 살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 아들, 제 손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 늙은이가 죽어서도 여한이 없어요. 절을 하려면 절을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이 은혜 살아생전에 어떻게 갚을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시부모님들께서도 제게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신다며 수고했다고 이제 돌아가신 사돈도 눈 편히 감으실 거라며 어깨를 두드려 주시는데 결국 화장실로 가서 전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그렇게 제 마음을 잘 아시는지 남편도 아이들도 저에게 나중에 고생했다며 케이크까지 사서 절 축하해 주는데 제가 장미 아빠의 케이스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케이스 소송에서 이긴 것 같은 기분마저 들더군요. 여보, 고생했어. 우리 마누라 자랑스럽다. 정말 따봉이야, 따봉. 엄마, 너무 멋있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라서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아이고, 내 새끼들 고맙다, 고마워. 엄마가 사건 때문에 많이 못 챙겨줘서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역시 가족이 최고구나. 우리 오늘은 소고기 먹으러 갈까? 이 엄마가 쏜다. 고고. 우와, 신난다. 그리고 며칠 뒤 장미는 사무실로 제게 손편지를 보내왔는데 학교에서 그렸다며 재판장에 서 있는 저의 그림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거기엔 크레파스로 정성껏 쓴 편지가 써 있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사무실에서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 길지도 않은 그 편지가 왜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감동스러운지, 제가 왜 변호사를 했는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변호사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아빠를 구해주셔서요. 할머니도 맨날 울면서 좋아해요. 저도 나중에 커서 아줌마처럼 변호사 돼서 꼭 훌륭한 사람 될 거예요. 전 꿈이 없었는데 제 꿈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나의 롤모델 변호사 아줌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착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장미의 편지를 보고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앞으로 내가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착하고 순수한 아이였어요. 이후 장미 아빠는 무사히 회사로 복귀할 수 있었고 함께 일하던 동료들 모두가 장미 아빠를 반겨주었다고 해요. 본래 회사에서 인기도 많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라 다들 굉장히 반가워하며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했다는데 그래서 윗선에서도 더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거라고 하더군요. 다행히 장미 아빠가 승소하면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이젠 다들 눈치 보지 않고 함께 일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장미 아빠가 회사에 복귀하던 날 장미 아빠의 직장 동료분들이 연 복귀 환영에 잠깐 들렀는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다들 제게 장미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줘서 감사하다 인사까지 하시는데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말이 정말이더라고요. 그 뒤 장미 아빠는 제게 버금이 든 돈 봉투를 쥐어줬습니다. 한눈에 봐도 5만 원권이 가득 들어있는 돈이었죠. 변호사님, 수임료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얼마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 그냥 가져왔어요. 꼭 받아주세요. 아이고, 장미 아버님, 넣어두세요. 제가 좋아서 한 일이었는걸요. 불의에 맞서서 힘들게 싸우신 장미 아버님을 보며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힘도 났고요.
그러니 그 돈은 장미 학비에 보태 쓰세요. 저도 덕분에 얻은 게 많으니 수임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 인생을 구해주신 변호사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으면 제가 평생 후회할 것만 같아요. 그러니까 받아주시고 더 좋은 일에 써주세요. 변호사님은 무료로 자문도 해주시고 사건도 처리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필요한 약자들을 위해 꼭 도와주세요. 꼭 부탁입니다. 역시나 장미 아버님은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미 아버님의 고집을 더 이상 꺾을 수 없었어요. 결국 전 그 돈 중에 절반만 받기로 하고 그 돈들을 사회적 약자들에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제게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기자분 한 분이 이 사건을 골리앗을 이긴 인권 변호사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썼고 덕분에 제가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거였습니다. 덕분에 부끄럽지만 케이블 TV의 아주 작은 프로그램에도 아주 잠깐 얼굴을 비췄는데 그것 때문에 주위에서도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셔서 장한 일을 했다며 칭찬들을 많이 해주셔서 참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모두 저마다의 간절함을 가지고 제 사무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걸 잘 알기에 저는 한 분 한 분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부끄럽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을 도우며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변호사로 인정받는 것이 제 목표랍니다. 사실 변호사라면서 늘 느끼는 건 법이 참 불완전하다는 거였는데 결국 법이라는 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 법률가가 그 법이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분명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아버지를 잊지 않고 또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하며 바르게 살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도 보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을 만들고 기적은 기적을 낳는 법이니까요. 그럼 보잘것없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 평안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